영상에서는 제가 사업자 대출에 관해서 몇 가지 팁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면 보통 소규모로 하시는 1인 대표님, 그 다음에 2인 사업장, 3인 사업장 정도 되시는 분들, 사업이 조금 크면서 매출이 늘고 구매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면 돈이 묶이기 마련이에요. 특히 쿠팡을 주력으로 하시는 분들은 돈이 많이 묶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금리 대출을 항상 많이 찾으시죠. 저희 사업하시는 온라인 사업 특히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저금리로 대출을 낼 수 있는 팁을 좀 몇 가지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소상공인 정책 자금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매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온라인 셀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천에서 8천만 원 정도 사이로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크게 제약이 없고요. 매출 이제 부가가치세 냈던 과세 표준 그거를 제출을 하시면 그거랑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순익 이런 거를 비교를 해가지고 대출 금액이 정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일 허들이 낮아요. 진입 장벽이 낮아서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3천만원, 5천만원 정도는 대출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금리도 3%에서 4%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싸고, 제가 받을 때는 1.7%로 받았어요, 저희는.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조금 올랐기 때문에 한 3% 정도는 될 거예요. 그 대출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소상공인 정책 자금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시면 되는데, 혁신성장 촉진 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온라인 사업이든 오프라인 사업이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작년 대비해가지고 매출이 올랐고 그리고 또 수출을 한다든지 이런 기록이 있거나 한 대표님들은 요거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운전 자금을 용도로 2억까지 최대 대출이 됩니다. 저희는 지금 1억 8천만 원을 쓰고 있거든요. 이것도 저금리로 하는 대출이라서 저희는 지금 3% 정도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를 쓰셔야 되는데, 사업 계획서가 사실 별로 그렇게 내용이 중요하진 않아요. 이렇게 사업을 할 거다라는 거를 챗 GPT 요즘에 많이 쓰시죠. 걔한테 질문해가지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만 알려주면 챗 GPT가 거의 다 써주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조금 손봐가지고 제출을 하시면은 조건만 맞으면은 거의 통과 같아요. 이거는 조건이 일단 실제 사업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알바라도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아요. 정직원이 아니더라도 괜찮고요. 그리고 매출이 작년 대비 올해가 조금이라도 올랐으면 좋고요. 그리고 수출 기록이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이거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신용보증기금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것도 온라인 셀러들이 대출을 2억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많게는 3억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매출이 좀 많고 하다 보니까 3억까지 나오는데, 보통 1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신용도가 좀 많이 중요합니다. 개인 신용 점수가 낮은 대표님들은 이걸 사용하시기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거기에 대출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대표님들도 이거 중복 사용 가능합니다. 대신 금액 한도가 조금 내려갈 거예요. 근데 어떤 영상들을 보시면 이거 중복 사용 안 된다고 하는 영상들이 있거든요.
중복 사용됩니다. 제가 직접 받고 쓰고 있어요. 근데 중복 사용을 하기에는 좀 매출이 좀 많이 커야 되고 뭐 이런 신용 점수가 좀 많이 높아야 되고 900점 이상은 최소한 돼야 되거든요. 나이스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잘 안 됐을 때 이게 신용보증재단 대출이 있어가지고 중복 사용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대출 대신해주는 브로커 업체들도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렇게 사용을 안 해봤으니까 이게 안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 중복 사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대출을 쫙 땡겨가지고 저금리로 받으면 나라에서 정부에서 해주는 대출이기 때문에 5년에서 10년 길이로 상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원금 이자 합해도 정말 얼마 안 나와요. 막 50만원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대출을 많이 쓰기 때문에 100만원이 넘지만 일반적으로 5천에서 1억 정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막 20에서 50만원 사이 한 달에 내시면 돼요. 5년 10년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금을 바탕으로 사업을 계속 매입을 더 많이 하시고 새로운 아이템에 도전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대출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출을 무서워하면 사업이 크질 않아요. 성장이 안 돼요.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판매를 하고 벌어들이는 수익만으로는 새로운 거를 투자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대출이 꼭 필요한데 이제 대표님들이 무서워하셔야 할 대출이 있어요. 그거는 1금융 대출이랑 그 다음에 정부 정책자금 대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신용보증기금, 요렇게 3개 제외하고 예를 들면 무슨 금고 이런 2금융들 있죠. 그리고 무슨 캐피탈 이런 3금융들, 그 다음에 무슨 카드 이런 장기 카드론 이런 대출을 쓰시면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대출 금리가 뭐 1년에 막 7% 8%밖에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왜냐면은 1년에 5천만 원에 대한 7%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5, 7, 35니까 350만 원이죠 이자가. 그러면 뭐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내면은 5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은 대출 갚을 수 있을 만큼 수익이 나오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수익이 나오죠. 하지만 원금까지 같이 갚아야 되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50만 원 이상의 수익은 벌었어요. 하지만 한 달에 원금을 매달 100만 원씩 더 갚아야 된다면 150만 원을 매달 갚아야 돼요. 그 다음 달은 150만 원보다 작겠죠. 이자를 내고 원금을 갚았으니까 이자가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런 구조로 대출을 사용을 하시면 돈을 많이 벌어도 나가는 게 너무 많아서 새로운 아이템에 도전할 수 있는 금액을 많이 사용을 못해요. 그리고 혹시나 원래 팔던 아이템이 잘 안 팔리게 되고 새로운 업체들이 더 싼 가격으로 치고 들어와서 우리 매출이 떨어졌다 이러면은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대출금 갚기도 버거워져요. 그래서 절대 1금융 이상의 2, 3금융 이런 데에서는, 그리고 카드론 이런 거는 절대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사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대출금을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빌려서 사용을 해야 제일 효율적인지에 대한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 이제 이런 대출 같은 것들 내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희는 강의도 해드리지만 이런 대출금에 관한 저희 빅데이터, 대출금 빌리는 방법, 그리고 어디가 잘 빌려주는지, 그 다음에
이자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신청할 수 있는 대출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거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대출을 해본 것들만 정확하게 방법을 알려드려요. 어디에서 뭐 주워 들어가지고 이렇게 브로커들 막 뭐 한 대출금의 5% 정도 막 이렇게 수수료를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 쓸 필요 없고 저희는 저희 강의 안에서 그것도 다 컨설팅은 해드립니다. まもなく左方向です。